국회 입법데이트의 이익선입니다. 요즘에는 대학 입시 전쟁 다음에 군 입대 전쟁이란 말이 있습니다. 올 2월부터 5월까지 이 군입대 경쟁률이 8대 1이었다는 병무청의 발표가 있었죠. 이렇게 장기 복무를 원하거나 입대하려는 청년이 늘어나면서 이 병역 문화 개선이라든가 군 조직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관련한 세 가지 개정안을 준비했습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 그리고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각각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셨죠.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모셨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먼저 정신보건법인데요. 네. 개정안을 제안하시게 된 입법 배경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도 수방사의 예비군 훈련장에서 네. 군에 있을 때의 정신적 질환을 겪었던 네. 예비군이 총기를 난사해가지고 네. 본인을 포함해서 3명이 죽고 또 3명이 부상당하고 하는 이러한 참 끔찍한 네. 그런 사고가 발생해가지고 국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사회가 다양화되다 보니까 옛날보다 정신질환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네. 이러한 사회의 어떤 피해, 네. 문제점들이. 불안정성이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 군에도 이러한 정신질환자들을 이 징병검사 과정에서 많이 이제 속아내고 있습니다만은 네네. 이것이 다 정확하게 속아낼 수도 없고 또 나아가서는 군의 격리 상태에 있었으나 군에 입대한 다음에 네.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면 그것이 더 심화되는 네. 이런 현상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아가지고 아까 얘기와 같은 그런 대형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은 네. 본인은 물론 그죠? 그다음에 주위의 여러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네. 이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이러한 사고 요인을 네. 줄여서 네. 사회 안전망 네. 이걸 좀 더 보강하고 확충하자 네. 이런 의미에서 이걸 이제 내시게 됐군요, 제안하게 개정안을. 됐습니다. 근데 군부대 뭐 총기 사건뿐 아니라 자살 사고도 있어 왔고, 그래서 사실 일반인들이 쉽게 접하지 못했던 관심병사라는 단어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군 입대 인성 검사라든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알았던 경력이 있는 군인들에 대해서 군이 어떤 관리를 하고 있는가, 그 현황을 알아보셨죠? 대개 봐서 한 4가지 정도 그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제일 먼저 하여튼 정신이나 이런 좀 이상이 있는 장병들은 군에 들어와서 하여튼 크든 작든 이상 행동을 합니다. 아하. 그럼 이상 행동이 관찰되었을 때는 네. 지휘관들이 관심을 갖고 이것이 더 악화되느냐, 악화되지 않느냐 네. 이거를 이제 관찰을 했는데 이것이 네. 좀 악화되는 경향이 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대충 2가지 심리 상담사들이 있기 때문에 네. 심리 상담사들한테 이제 상담을 시켜가지고 네. 그 상태를 파악하고. 보고 예. 요것은 좀 더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하면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게 합니다. 네. 그 이제 정신과는 4단급 이상 부대에 이제 정신과 전문의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4단급 이상이군요. 그래서 이제 가서 진료를 받게 해서 네. 관련된 이제 조처를 하죠. 예. 그래서 상태가 심하면은 이제 정신병원에 이제 입원을 시키든지 뭐 이런 조처를 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그렇게 심화되지 않다고 판단되게 된다면은 그래도 관심을 갖고 이것이 정신적 또는 육체적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보직에서 근무하게 되면은 네. 악화될 확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보직도 좀 이렇게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해주고 네. 이렇게 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데 네.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병사들이 하나 있으면 그 병사들에게 관심을 기울이라고 네. 그 지휘관들은 진짜 엄청난 에너지를 역량을 네. 소비하게 되는 지휘 부담이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 해야 될 본인의 임무 이외에 이제 교육 훈련도 시키고 그렇죠. 뭐 다른 부대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런 병사가 사고 치게 되면은 자기 본인 신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부대에 영향을 미치니까. 큰일이죠. 그래서 그런 데에다가
어떤 그 관심을 써야 되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다 보니까 네. 참 지휘 부담이 크죠. 그렇군요. 예. 이제 과거에서보다 지금 이제 군의 그 관리 지휘 책임을 맡고 있는 분들이 훨씬 더 어려워지셨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예. 예. 옛날에 인터넷이 있었어요. 네. 뭐 휴대폰이 있었어요. 예. 뭐 없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는 관심사항이 단순했습니다. 네. 근데 요즘은 뭐 굉장히 다양해져 있기 때문에 네. 그 모든 것을 다스리려고 보면은 어렵죠.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네. 이 정신보건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제일 먼저 네. 이 정신적 이상 징후 네. 이게서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세 번째 이 사람은 이제 좀 상태가 중하다. 심하다 해가지고 네. 이제 가서 진료를 해 보니까 네. 전문 의가 얘기하는 거 이거는 좀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입원을 해가지고 아. 좀 장기적으로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는 진단이 나왔는데 예. 그때 본인이 나 안 들어가겠다. 네. 그래서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정신병원. 아, 예. 아니면은 보호자 혹은 2인 이상의 이제 보호 관찰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네네. 그 병사 또 뭐 그런 보호자도 마땅치 않은 이런 경우. 네, 이런 경우.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일반 그 사회에서는 그러한 환자가 정신질환자가 사고 위험성이 높을 때에는 네. 정신과 전담 전문 의사가 이거는 입원을 시켜야 된다 했을 때에는 구청장, 시장, 군수가 동의를 하면. 이미 할 수 있도록 법이 돼 있거든요. 그렇군요. 네, 다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군인은 시장, 군수, 뭐 구청장이 관할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러한 경우에는 네. 부대 지휘관이 사단장급 예. 이상 지휘관이 판단을 해서 네. 정신병원에 입원할 수 있도록 네. 이런 조처를 해서 이렇게 본인을 좀 보호해 줘야 되겠다. 그렇군요. 네. 그런 의미에서 거기다가 군 지휘관들도 그거를 입원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이번에 네. 법을 만드는 겁니다. 이제 내 자식 군에 보냈고 같이 있는 약간 정신 문제가 있는 친구에게 이런 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다른 일반 병사들에게는 참 고마운 일이지만 예. 한켠으로 예. 이게 인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 질환을 앓고 있는 병사 입장에서는 혹시 그런 여지는 없을지. 그래서 그것은 보는 네. 시각에 따라 가지고 네.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의사가 가기 싫은 걸 억지로 가겠다는 하는 쪽으로 본다면은 뭐 인권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겠습니다만은 네. 보다 폭넓게 네.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그런 정신질환이라는 게 언제 이게 폭발할지 모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런 것을 사전 예방해서 본인의 생명이나 이런 것들도 보호해주고 네.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특히 집단 피해를 생활이니까. 예방해 예. 준다는 이런 측면으로 본다면은 광범위하면서 이건 인권을 신장해 준다. 네. 이런 측면으로 이해할 수 해석할 있지 수 않을까 있다. 하는 아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신보건법 개정안 지휘관의 승인으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군인을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네. 핵심이었습니다. 네. 자, 이제 두 번째 개정안을 보겠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인데요. 네. 이 법 취지는 어떤 것입니까? 아시다시피 뭐 작년서부터 올해까지 네. 방산 비리라는 거 아이고,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그렇습니다. 참 군이 요새 고개를 못 들 정도까지 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이제 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꽤 많은 부분 중에서 군사 기밀이 네. 유출이 돼가지고 네. 그죠? 예. 이것이 방산업체나 이에 가서 사용되고 또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요인 중에 많은 부분이 자기가 재직 시절에 사용하던 비밀을 네. 전역할 때 들고 가가지고 집에 가지고 있다가 네. 필요할 때는 그거를 써먹는 아. 이런 경우가 자주 나타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와 같은 경우가 적발을 해가지고서는 법원에다가 이제 검찰에다가 기소를 해가지고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으니까 네. 그거는 군사기밀 유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음.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오. 예.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러한 것은 군사비밀에 대해서
탐지, 네. 수집, 유출, 네. 누출이라 이 본인이 쓰던 걸 가지고 나가가지고 네. 가지고서는 이렇게 했다가 발견된 거는 이건 탐지, 수집, 유출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아이고, 좀 하는 법원 판결이 나오니까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죠. 현실하고 좀 많이 좀 떨어져 괴리가 있죠. 있네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나갈 때 네. 아예 가져갈 마음을 먹지 못하도록 네. 이제 이거는 법으로 규제를 좀 해야 되겠다. 예. 그래서 그걸 처벌을 받게 해가지고 그래서 나갈 마음을 먹지 아니하도록 네.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사법 판단의 기준을 네. 아예 제공해 놔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방산 비리를 좀 없애는 쪽으로 네. 가자. 지금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은 이런 일들이 실제 발견이 됐었고 예. 군에 평생을 몸담고 있다 전역했다거나 또 퇴직한 분들이 이 군사 기밀을 가지고 나가서 적발된 사례를 좀 파악해 보셨을 텐데 예. 어느 정도로 심각합니까? 실태가. 제가 네. 군에 있을 때 그 비밀을 다루는 국군 기무사령관을 했어요. 예. 주로 그런 거를 감시하고 네. 이렇게 하는 그 직능을 수행했는데 네. 발견되는 거는 사고가 났을 때에 음흠. 주로 발견이 되기 그렇겠죠. 때문에 발견되는 숫자만 가지고서는 어떨다 하는 것은 측정하기 어려운데 아마 그러네요. 발견된 것보다는 훨씬 많은 이런 그 유출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그와 같은 마음을 먹지 않도록 네. 그렇게 해서 이거 법으로 해서 그 제재를 가하도록 이렇게 해놓음으로써 안전장치를 좀 마련해 놓는 게 필요하다 싶은 생각입니다. 평생 군에 몸담으셨고 군을 사랑하셨고 또 이분들도 군에 있는 동안에는 나라를 위해서 애쓰던 분들인데 왜 이렇게 되셨을까? 그런 원인도 좀 생각해 보셨죠? 제가 보기에는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이 최근에 와가지고서는 우리 군인의 군인 정신, 군인다움 이러한 것이 좀 퇴색됐나요? 약화되지 않느냐. 군인은 다른 직종하고 틀립니다. 네. 그래서 그런 그 정신 자세가 좀 이완돼 있지 않느냐 하는 면하고 두 번째는 이제 이 사람들이 가서 그런 걸 쓰고 이렇게 할 때에는 되게 이제 어떤 금전적인 유혹에 그렇죠. 빠지게 네. 돼 있는데 나중에 전역한 다음에 이후에 생활이 안정적이지 보장되지 못한 않으니까. 이런 것들이 네. 되게 그런 유혹을 받게 하고 네네.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그렇군요. 이렇게 진단해 봅니다. 이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의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간추려 주시면. 그래서 군에서 네. 자기가 재임 기간 중에 가지고 있던 그 비밀을 네. 가지고 나가지 못하게 한다 우선. 누설도 안 됩니까? 그다음에 얘기도 안 혹 예. 자기도 모르게 가져 나갈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자기는 모르는데 뭐 서로 이렇게 가지고선 뭐 관련되는 서로 가지고 나가는데 그 안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함돼 있을 수 있다. 포함돼 가지고 예. 나중에 나가보니 가져왔다. 어떻게 보면 과실로 볼 수 있겠죠. 고의가 아니라 네네. 막 이런 경우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할 목적으로 하거든. 네. 하여튼 나갈 때 네. 그런 게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하지 않도록 자기가 가져 나가지 않도록 이렇게 예방을 해주고 네. 그다음에 나가게 돼서 만약에 그걸 이 때문에 즉각 신고해가지고 예. 반납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여건을 만드는 거죠. 안 되면 뭐 벌금 내고 뭐 징역형에도 거기 요번에 여기 처벌됩니까? 보면은 이제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뭐 이런 거를 갖다가 거기다 명시를 규정을 해놨습니다. 하셨군요. 예. 네. 이 군사기밀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예. 이 방위사업 비리 근절에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많이 되겠죠. 네. 예. 모든 그 방산 비리의 그 근본에는 하여튼 그 대부분의 사업이 비밀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비밀이 깔려 있어요. 예. 예. 자, 이제 또 세 번째 다룰 내용이 군인사법 개정안입니다. 이 군에서 무슨 총기 사고라든가 어떤 가혹행위라든가 이런 게 있을 때마다 부모님들 정말 가슴 졸이시거든요. 예. 그 관련할 이 내용인 것으로 아는데 군인사법 개정안 입법 배경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군인 생활도 오래 했고 지휘관도 네.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만은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제일 캥기는 게 네. 가서 두드러 맞을까 봐. 예? 네. 그래서 다칠까 봐. 현역 보내셨습니까? 현역 있을 때 이제 예. 제가 장군으로 있을 때 제 아들이 군대 갔을 때 제 네. 아들이 장군임에도 불구하고 예. 저 녀석
조 맞을까봐 예. 그래서 혹 다치진 않을까 그게 예. 제일 걱정됐어요. 역시나. 그만큼 네. 그거에 대한 우리 통제가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요즘도 엊그제도 그 해병대에서 네. 그 죽으려고 상에 뛰어내렸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구타를 당했고, 네. 그죠? 그다음에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28사단에서 윤일병 사건 윤일병. 한 달 이상을 그렇게 거의 사경을 헤맬 정도로 팼는데 네. 어느 순간가는 그 인지가 됐으면 막아줬어요. 그렇죠. 문제는 그 인지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죠? 네. 그럼 그 인지가 되지 않은 거는 따지고 보면 두 가지 아니겠습니까? 때린 사람이 몰래 때려서 한 거하고, 그렇죠. 두 번째는 맞은 사람이 입 다물고 있는 거. 네. 세 번째는 본 사람도 모른 채 해버린 거. 네. 그래서 인지가 안 된 거예요. 근데 때린 사람이 지가 때렸다고 그러겠습니까? 안 하죠. 근데 이제 맞은 사람, 내가 맞았다고 와서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그걸- 두려운 거죠. 그게 이제 보복이 두려우니까 안 하고. 네. 제일 정거는 옆에서 때리거나 가혹행위, 구타, 뭐 성희롱 뭐 이런 거 한 사람이 보면은 발로 신고를 하게 되면은. 네. 그러면 빨리 포착이 되면 예방이 되는데 이 사람들도 본인의 직접 당하지 않고 만약에 신고를 했다가 하게 되면 자기 돌아올 피해 네. 이런 걸 얘기하니까 그냥 입 닫고 가만히 있고 이런 게 비일비재하거든요. 네. 요번 해병도 마찬가지. 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권장사항으로 돼 있어요. 신고를.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는 입법으로 의무사항. 해가지고 의무사항으로 만들자. 그게 개정안의 핵심 내용이군요. 핵심이 의무사항으로 만들어서 네. 때리는 맞은 사람 네. 그 때리거나 가혹행위를 하는 걸 보거나 성희롱이나 이런 걸 하는 걸 본 사람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된다. 의무사항. 의무로 만들어 놓으면은 신고를 했을 때 본인에게 돌아오는 피해를 할 수 있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되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걸 의무사항으로 해서 빨리 인지를 해서 그와 같은 것이 더 크게 확산되지 아니하도록 조기에 예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되겠다. 네.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렇군요. 드러나면은 막아집니다. 네. 예. 자, 오늘 그 다뤄야 할 저희 세 가지 내용에 대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예. 좋은 결과가 있으시길 바라고요. 예. 또 이후에 또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입법 계획이나 또 관심 갖고 계신 현안이 있으시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그 국회의원은 법으로 승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참 하고 싶은 법이 굉장히 많아요. 예.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법을 제가 제기해 놨습니다. 네. 이제 제가 이제 지금 이제 뭐 관련 상임위나 이런 데서 이제 조처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군에서 이제 쭉 가장 관심을 많이 받은 것이 그 군에 들어와가지고 장병들이 네. 의료오해에 있어가지고서는 제대로 된 의료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아. 그래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해요. 군대 보내가지고서는. 네. 그래서 이 제대로 된 의료를 지원받아야 된다. 네. 그 예를 들면은 사회에 있을 때는 의료보험을 적용받았는데 그렇죠. 군대에 들어오면은 그 들어오는 순간에 의료보험 대상자에서 법으로 제외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실제로 부모님들은 군 의료를 많이 믿지 않으니까 네. 휴가 가면은 동네 병원에 가서 치료하고 뭐 이런 맞습니다. 경우가 비일비재하나요. 네.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을 군대에 오더라도 예. 그런 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네. 이런 걸 포함해서 많은 이제 법을 보완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군인의 사기 복지를 네. 위한 이런 법들 또 나가서는 이제 군을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은 통합방위 이를 강화할 수 있는 이런 법안들 네. 뭐 전시에 급할 때에는 어떤 그 지역만 동원해 나갈 수 있는 이런 법이라든지 네. 또 지방자치단체에는 반드시 안전관리 요원들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인원을 채용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말하는 법이라든지 특히 이제 최근에 우리가 해외에 많은 우리 이 파병. 군대를 파병하지 예.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지금 PKO라는 이런 그 제한된 선까지는 법이 돼 있는데 네. 뭐 다국적 군이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그 다른 나라와 교류 협력 이런 거를 위해서 파견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 법이 좀 덜 만들어져 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국군이 아주 더 많이 네. 적극적으로 넘어갈 수 이런 법, 국군의 해외 파병 네. 관련한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놓고 있어요. 네.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활발한 의정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입법데이트 오늘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